여기서부터는 뭐 블록별로 살펴보지는 않고 그냥 네네. 생활권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사생활권 같은 경우는 우선 대학이나 각종 연구기관이 복합된 그런 특성화된 생활권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행복도시 미래 그 먹거리가 생기는 곳이다라고 제2 성장 동력. 네, 성장 동력이고 자족 성장의 원천 지역이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세종 테크밸리라는 도시 첨단 산업 단지에 이미 42개 기업이 좀 들어와 있는데 뭐 기업 그 다음에 이제 대학들도 좀 이따 소개를 하겠지만 뭐 국내외 대학들이 공동 캠퍼스 형태로든 아니면 단독 캠퍼스 형태로든 들어오고 그리고 연구소 관련 연구소 뭐 벤처 기업들까지도 이렇게 해서 산학연 클러스터 형태의 기능으로 생활권이 형성이 되고 뭐 금강변이 있고 괴화산이 또 뒤에 받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주거 여건이 상당히 좋은 그러면서 행복도시의 성장 동력의 진원지 이렇게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1개 기업이 뭐 들어왔다고 했는데 들어온 건 아니고 이제 유치가 결정이 된 것들이죠. 유치가 확정이 돼서 뭐 뭐 한 2022년이나 2021년 그 본격적인 조성기에 여기 내 들어오겠다라고 이제 확정한 기업이라고 봐야겠죠. 사생활권이 이제 특히나 이제 더욱 주목받았던 것이 앞서 말한 대로 그 대학이 오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특히나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지금까지 뭐 좀 입주가 확정된 대학들이 좀 있습니까? 서울대 행정대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뭐 하반기쯤 타진하고 있고 그리고 충남대와 충북대 이제 그 캠퍼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재원 문제로 아직 뭐 그 속도를 내는 진척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해외 대학을 유치했다는 뭐 그런 성과 소식도 많이 들렸었는데 2011년부터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MOU 체결한 데는 많았는데 성과가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당장 그 이탈리아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성악가 그 조수미 씨를 배출한 유명한 곳이죠. 거기에 이제 약간 분교 성격의 그 음악원이 일단은 어진동 정무세종성사 근처에 복합문화시설에 먼저 입주를 하고 약 한 2021년이나 2022년 정도에 이 사생활권 뭐 공동 캠퍼스나 이런 형태로 해서 들어올 계획이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아일랜드의 그 대표 대학인데 트리니티 대학도 내년에 그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에 임시적으로 일단 둥지를 틀고 향후에 뭐 별도의 캠퍼스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좀 타진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미국 워싱턴 DC의 그 조지타운대가 행복도시 진출을 또 확정을 지었고 이게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거기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됐어요. 클린턴, 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미국 대통령도 있고 뭐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방장관 외우기 힘들었습니다. 외우기 힘들었고요. 국무장관 아닌가요? 네? 국무장관 아닌가요? 네, 맞아요. 국무장관이 했죠. 국방장관이요. 지금 국무장관이 했는데. 이상한 걸로 듣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대학들이 온다고 해서 좋은데 결국은 질이 질적인 담보가 과연 되느냐. 그 본교에 있는 교육 과정이 여기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느냐가 좀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기수 교육증 같은 게 본교의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나요? 본교에서 받는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그런 방식으로 그 학교를 유치했다는 것이 행복청의 설명인데 약간의 그 교환하는 거 있잖아요. 본교를 방문해서 1년 정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코스를 열어둔다든지 이런 방안들이 모색이 되면서 뭔가 분교에서만 받으면 제대로 학위를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를 좀 불식하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생활권으로 이제 가보도록 할 텐데 어쩌면 이곳이 사실 이제 세종시 신도시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그 개발이 들어가는 그런 생활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곳이 무엇보다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세계가 주목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주목하는 바로 스마트 시티가 이제 본격적으로 조성이 되는 곳이라는 거거든요.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어떤 미래 선도 기술을 활용한 그런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국가에서 지금 이곳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자 그 도시로 선정됐기 때문에요.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요 스마트 시티 5생활권을 시작으로 해서 뭐 이전 국가 성장 동력 아니면 또 세종시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관심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미래 도시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곳이 또 그 제로 에너지 타운이라는 게 또 조성이 될 예정이에요. 제로 에너지라는 개념이 상당히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아직도 한 번이라도 구현이 돼서
실행을 하고 있는 어떤 도시가 없기 때문에 모델이 없기 때문에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5생활권 전체로 봤을 때 5-1 생활권 합강리라고 하는데 그 합강리에 그 제로 에너지 타운이라는 개념은 이미 한 2년 전부터 행복청이 선도적으로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해왔던 것이었고 거기에 이제 예를 들자면 수소 전기 자동차 인프라를 대폭 설치를 한다든지 또는 그 제로 에너지 빌딩 또는 주택 그러니까 난방비 뭐 전기료 뭐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런 개념들을 도입한 그런 혁신적인 그런 주거 형태도 도입이 되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그 기법들도 적용이 되는 곳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아무튼 그 1, 2, 3, 4, 5, 6 생활권에서 또 다른 특화를 맛볼 수 있는 생활권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모으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5생활권이 바로 그 행복도시에서 의료복지를 담당하게끔 만들어졌던 도시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계획대로 이제 추진이 되는 건가요? 논의라고 그럴까요? 논란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 5생활권이 그 의료기능이고 그리고 6생활권이 이제 첨단 산업 그 지식 기반 시설이 들어서는 곳인데요. 네. 이게 이제 그 어떤 그 생활권을 맞바꾸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지금 아직 그 결정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향후 지켜봐야 되는데 이것도 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5생활권은 뭐 사실 이 정도로 아직 이제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게 사실 워낙에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다 그렇죠.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자 이제 짧게 이제 앞으로 6생활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최근에 아파트 분양이 첫 아파트 분양이었죠. 6생활권에. 예. 실적이 나왔나요? 한 18대 1 정도로 이제 어제 마감을 했고요. 행정안전부랑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에 세종시로 내려오기로 확정되면서 새로이 특별공급 대상자에 포함이 됐어요. 약 한 2,200~300명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률이 많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었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정부가 파리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률은 많이 억제하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는 것은 여전히 행복도시 가치,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수치라고 좀 보여지고 기본적으로 6-4 생활권 해밀리가 갖고 있는 특화 설계에 대한 어떤 정주 여건의 가치 이것들도 청약 경쟁률로 반영되지 않았을까. 미래 조감도를 봤을 때 아 진짜 이런 곳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곳에 한번 저도 분양을 넣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곳이 사실 6-4 생활권. 못 냈죠. 해밀리였는데 아까 뭐 특화 얘기 잠깐 했잖아요. 뭐 주거 특화. 이곳에 좀 특화는 좀 어떤 내용입니까, 근데?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데 그 BRT 중심 도로변의 오송역 가는 방향에서 우측편에 이제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우측편에는 이제 상업 시설하고 아파트 3,100세대가 먼저 그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가운데에 그 공원과 유치원, 초, 중고, 복합 커뮤니티 센터, 뭐 주민센터, 공원, 뭐 축구장 이런 것들이 한데 모여 있어요. 하나의 그 공동체 공간을 중앙에서 모여 살 수 있도록 그 컨셉을 잡았고요. 그리고 지나서 바로 우측에는 단독주택단지가 원수산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단독주택이든 그 아파트든 살다가 이 가운데로 와서 같이 어울리고 한데 뭐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런 컨셉들이 참 좋은 컨셉이고 마찬가지로 그 지상에 차가 없는 보행 환경을 최대화하려고 하는 컨셉들도 같이 좀 되고 있어서 좀 기존 생활권하고는 또 다른 어떤 정주 요건을 그 충족할 수 있는 곳이라고. 사실 보행 환경 하면 그 해밀리 바로 앞에 있는 6-3인가요? 거기 산울리도 보행 환경에 있어서는 뒤지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부지조성공사가 돼서 이제 그 어떤 컨셉은 잡았고요. 그러니까 BRT 도로변에서 6-4 생활권과 맞은편이 이제 산울리가 되겠고요. 일단은 그 장점은 세종 충남대병원이 이제 내년 말이나 2020년 초에 들어서는데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나 여기에는 힐밸리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사람 중심, 친환경, 선진교육, 경관특화 요 네 가지 개념을
결합한 그런 개념을 도입했고요. 그래서 거기 인구의 약 70%가 BRT 정류장까지 600m 이내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점도 부여했고, 그리고 국내 최초로 캠퍼스형 고등학교, 다양한 교과 과정이 한데 어우러진 곳에서 학교 여러 곳이 학교를 번갈아 가면서 이용하면서 캠퍼스형 대학처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고등학교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형의 수능형 테라스 주거단지도 여기에 도입돼서 여기 역시도 6-3 못지않게 또 다른 차별화된 컨셉으로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을 만한 그런 대단지라고 한 7,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종시 신도시 지역에 대한 생활권별 이슈를 모두 정리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세종시를 이해하는데 또 지역을 위해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만 원탁의 기자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